네, 안녕하세요. 영스랩의 신영아 박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그 면역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암을 일으키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암과 면역과 자율신경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암을 일으키는 세 가지 요인. 자, 첫 번째 과로. 자, 여러분들 많이 과로하시죠? 두 번째, 마음의 고민, 스트레스. 세 번째, 소염 진통제 연속 사용. 이거 세 가지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과로와 암과의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로하면 우리 몸의 변화는요. 일단 교감신경이 굉장히 긴장이 되면 적혈구 연전 현상이라는 거는 적혈구들이 엉겨붙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적혈구가 혈구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엉겨붙어서 하나의 떡처럼 엉겨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결국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게 되겠죠. 특히 세포 재생이 쉽게 일어나는 곳이 이 세포 분열이 촉진하는 것이 이제 활성산소인데요. 특히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장의 상피세포라든지 폐나 위나 위선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굉장히 재생이 활발한 부위입니다. 특히 이런 부위들 뭐 선이라든지 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생이 잘 일어나고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는 곳이 특히 암이 발생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과로하면 교감신경이 긴장이 되면서 과립구가 증가된다고 그랬잖아. 보통 정상 수치는 우리가 그 백혈구 중에 과립구가 거의 60%를 차지하는데 특히 교감신경이 막 항진되거나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과립구의 퍼센테이지가 60% 이상 확 증가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야간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굉장히 가족 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든지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어, 가족 내 뭐 누가 안 좋은 일로 뭐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가장 일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암이 발생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장 상태, 스트레스가 되면요, 백혈구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과립굴은요, 아까 제가 적정순위 60%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약 10%가 더 증가됩니다. 그리고 임파구의 비율은요, 30%라고, 35% 정도라고 그랬는데, 임파구의 비율은 30%가 감소됩니다. 즉, 임파구가 10% 감소된다는 얘기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NK셀, T셀, B셀 이런 것들이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면역력이 저하되고, 우리 면역력이 많이 10% 이상 저하되고 또 이런 것들이 노화가 쉽게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의 고민 스트레스인데요. 이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의 지속적인 긴장 때문에 유발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관계라든지 가족 간의 불화라든지 부채, 실직 등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유지가 되면 이게 대뇌변형계에서 감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게 시상하부로 가서 특히 자율신경이라든지 우리가 여기 시상하부에는 자율신경, 내분비 기능,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기능인데 이런 것들에 전달이 되면요, 결국은 우리 부신피질 호르몬,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것들이 크게 분비가 되고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무너지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내분비 기능도 무너지고 식욕 떨어지고 성욕 떨어지고 많은 기능들이 우리가 이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시상하부에서 자율신경계에 직접 접속해서요. 그 아드레날린이나 노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을 항진하고 심근이 수축되면서 혈압은 높아지고 심박독수는 많아지고 뇌혈관을 수축하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일으키고 이런 기능을 일으키겠죠. 그리고 특히 임파구, 우리 이 면역세포 중에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NK셀이나 B셀, T셀의 기능은 떨어지면서 면역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겠어요. 이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까 그 적혈구가 연전 현상이라고 했죠. 엉겨붙는 현상인데 여기 보시면 적혈구가 이렇게 예쁘게 건강한 사람의 적혈구는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요,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 적혈구를 봤더니요, 이렇게 다 엉겨붙어서 피떡처럼 적혈구들이 다 엉겨붙어서 이렇게 엉겨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요. 우리 몸에 피가 더 끈적끈적해지면서 결국은 순환이 안 되면 어떤 우리가 혈압도 유발되고 뇌졸중, 뇌경색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 유발을 하겠죠. 여러분들 면역력은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염 진통제나 진통제 사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염증이 있거나 그러면 보통 흔하게 소염 진통제를 가장 많이 처방받죠. 우리가 뭐 요통이 있어도 소염 진통제를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처가 있어도 소염 진통제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기나 뭐 이런 게 감기가 오래돼 가지고 염증이 있어도 소염 진통제를 많이 처방을 받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을 더 긴장을 시킬 수 있고 우리 면역력을 더 떨어뜨려서 새로운 질병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종기가 발생했으면 우리 염증 반응이잖아요. 염증을 발생했으면 사실 이 염증 반응이 잘 조직이 회복시키기 위한 자연 치유 반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염증 반응이 뭐 여러분들 종기나 아니면 다리끼든 뭐 이런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처음에 딱 소염 진통제를 먹잖아요. 소염제나 해열제를 투여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조직이 회복시키기 위한 자연 치유 반응을 막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질병 자체도 치유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질병 자체도 치유될 수 없고 뭐 식균 작용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몸을 더 차갑게 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초래한다는 거죠. 어떤 염증 반응이 있으면 자연 치유 과정을 그냥 자연스럽게 놔둬야 되는데 우리가 소염 진통제로 다 그 과정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 결림이라든지 요통이라든지 식욕부진, 위염, 위궤양, 고혈압, 변비, 치질, 치조 녹류, 정맥류, 자궁내막염, 난간유착, 불임, 전신거태, 그 다음에 만성피로, 수족냉증, 빈뇨, 불면증, 구갈증, 머리가 무겁다든지 관절이 무겁고 아프다든지 불안, 공포, 지각이 둔화되고 여의고, 수척, 바람, 그 다음에 모든 기능의 부전이라든지 백내장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고령자 암 발생의 커다란 원인이 이 소염 진통제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드시면서 많이 아프시잖아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관절염이 있다든지 요통이 있다든지 아니 50견이 있다든지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통증이 있으면 가장 많이 드시는 거 집에 정말 많이 갖고 계시는 게 소염 진통제일 거예요. 근데 이 소염 진통제의 대부분 성분이요. 아스피린이라든지 인도메타신이라든지 케토프로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몸 안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분비를 억제를 합니다. 분비를 억제하는데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작용은요. 우리 몸에서 어떤 지각 작용을 가민하게 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작용이 있는데 이 물질이 줄어들면 어찌됐든 통증은 완화되겠죠. 이 물질이 작용을 막아버리니까 통증은 완화되는데 대신에 이게 교감신경의 긴장을 억제하는데 생성되지 않으면요. 이게 결국은 이제 교감신경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가립구가 증가되고 가립구가 증가되면 아까 가립구가 핵이 파괴되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증가되고 이게 점막 조직을 파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염 진통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질병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약을 아예 집에 막 이렇게 엄청 많이 쌓아놓고 드시는 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통증이 있으시면요. 약을 드시지 마시고 차라리 내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뭐 마사지라든지 침 치료라든지 온열 치료라든지 어떤 좀 자연적으로 내 면역력을 활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다른 방법으로 통증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약은 해답이 아닙니다. 이 소염 진통제는 결국 먹게 되면 여러분들의 면역력도 더 떨어뜨리고 결국은 이것이 여러분들의 또 다른 통증과 또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6가지 지침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부교감 신경이 우세한 몸 상태를 만든다는 거죠. 그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쉬고 잘 휴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로하지 않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는데 적어도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셔야 되고요.
누구나 마음의 고민이나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고민의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할 수 있게 여러분들 너무 마음을 쌓아두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정말 친구를 붙잡고서 수다를 떤다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받아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장의 면역을 높일 수 있는 식이섬유라든지 버섯류 같은 거. 일본에서는요, 여러분들 버섯류가 굉장히 베타, 그 항암 식품에 좋은 식품으로 판명이 돼서 버섯을 가지고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버섯 같은 거 많이 섭취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보조식품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 뭐 운동이라든지 뭐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호흡이라든지 마사지라든지 목욕법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온열요법 같은 거 제가 다른 그 제 영상에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온열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암세포는요 온도가 높으면 생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열요법 같은 거 이거는 한다고 여러분들이 부작용도 없고 여러분들 면역력을 높이고 아무 부작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암세포가 싫어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열도 싫어하지만요 여러분들 호흡으로 인해서 산소가 많은 것도 싫어해요. 암세포는 산소가 없거나 차가운 것을 증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호흡을 하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마사지도 마찬가지. 마사지를 받으면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거거든요. 조직 우리가 조직에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산소가 잘 공급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마사지, 그다음에 온열요법인 목욕, 그다음에 자외선 햇볕 이런 것들을 자연 치유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소염 진통제, 해열제 같은 것들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을 가다 사용해서 좀 벗어나시고요. 그리고 암 검진을 너무 지나치게 너무 자주 받으셔가지고 막 그 공포심에서 항상 그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려면 일단 마음부터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암 검진을 했을 때 너무 암에 집착한다든지 너무 암에 공포심이 있다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마음으로 암을 끌어당기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냥 긍정적이고 즐겁게 생활하시고 항상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시고 아까 얘기했죠.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려면 항상 자기 마음에 혼자 담아두지 마시고 누군가한테 항상 표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순간 50% 이상은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암에 걸리지 않는 6가지 지침을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앞으로 면역에 대한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면역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박사학위를 항암 관련돼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암에 대한 얘기, 면역에 대한 얘기, 제가 뭐 암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면역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스랩의 신영어 박사였습니다.